활용 방안이 미확정인 동계올림픽 경기장 3곳은 올림픽 기념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강릉 아이스아레나는 복합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릉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 모두 탔고 인근 주택과 상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5.79% 상승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교통망 구축으로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상승폭이 완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출 걸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인구와 인프라 때문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 6축 고속도로 제천 영월 구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7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는 3, 4월쯤에 1차 심의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해광 지역의 낙후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하다며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평택서부터 시작해갖고 단절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폐강 지역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강원 남부권 폐강 지역의 자생력 제고 부분도 같이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단양을 지나 영월까지 연결되는 30.8km 구간을 건설하는 데는 모두 1조 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후 정선 태백 3척으로 연결되는 구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예타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설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기르는 종합평가 AHP의 경제성은 40에서 50%, 정책성은 25에서 35, 지역 균형 발전은 25에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낙후할수록 편익이 낮아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정책이나 균형 발전 차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성 중심의 그 틀이었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낙후 지역의 어떤 개발 이런 데 초점을 좀 맞춰서 전환을 하자. 평가 체계를 좀 바꾸자라는. 또 평가위원회 상당수가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외부 전문가, 지역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MBC 강원영동은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맞아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강원도와 강릉시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강원도는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이 곧 정해질 것으로 낙관했지만 강릉시는 지역민 소외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가운데 아직 사후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시설은 3곳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위탁 관리하는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하키센터, 평창의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강원도는 3곳을 체육 전문 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주체도 바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림픽 기념재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 경기장 시설의 수익을 늘리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아이스 아레나를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해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끊임없이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익성을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높여야 되는 것이죠. 올림픽 관련 사업을 맡을 핵심 주체인 기념재단 설립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늦어도 5월까지 재단을 출범시켜 도민들의 우려를 씻겠다고 밝혔는데 강릉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것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600억 정도로 해서 1단계로 그 재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2020년 정도 돼서 2단계로 정부 또 강원도 지자체 뭐 이런 것들 출연금을 받아서 한 1,000억 원 정도로 조성을 해서
너무너무 힘든 고생을 맞습니다. 하고 과실은 정부가 다가서 생색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재단이 운영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거죠. 관광과 문화 등의 올림픽 유산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강릉시 모두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양양의 유명 사찰인 휴휴암이 점거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집행 시도 과정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거세게 반발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이 건물 앞에서 강제 집행을 고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 6조에 의거해서 참여 증인 2명의 입회하에 지금부터 강제 개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문을 열려고 하자 건물 안에 있던 신도와 승려들이 막아섭니다. 양양의 휴휴암이 다른 기관 소유의 토지를 점거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선 겁니다. 법원의 강제 집행이 시도됐지만 사찰 측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집행관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지만 신도들이 온몸으로 버텨서서 출입을 막습니다. 문을 안 열었잖아요. 대화를 하고자 하는데도 문을 안 열었. 빨리 문 여세요. 문을 하세요. 휴휴암 내 토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법인은 사찰이 이용 중인 건축물 철거와 대지 인도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3년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6년 만에 강제 집행이 시도됐지만 거센 반발로 결국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법원 측은 사찰 측과 협의를 거쳐 한 달의 기한을 준 뒤 자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동해 부평지구 장기 임대단지의 입주자를 올해 하반기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부평지구 장기 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내부 도로 개설과 필지 분할 등을 끝내고 오는 10월쯤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평 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장기 임대단지는 7만 5천 제곱미터로 22개 중소형 필지로 분할됩니다. 강원도가 강릉선 KTX와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 구상 용역을 올해 말까지 끝내고 역세 권역별로 차별화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개발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기본 구상 용역과 투자 유치 활동을 함께하고 시군 공조와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개통된 강릉선 KTX는 올해 말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며 춘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화재 위험이 높은 가운데 강릉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이 모두 탔고 인근 주택과 상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사이로 불길이 일고 지붕과 창문을 통해 시꺼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들렸어요. 피하라는 소리에. 그래 내다 보니까 연기가 한번 올라오는데 그리고 신고했는데 한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다 탔으니까. 오늘 낮 12시 반쯤 강릉시 포남동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 전체와 인근 주택, 상가 일부를 태우고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뒤편 1층에서 발생한 불이 2, 3층으로 올라가면서 건물 앞쪽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층 가구점 옆에 보면 공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그 건물주가 처음에 화재를 목격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쪽부터 이제 발굴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는 중입니다. 영동 지역에는 지난 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돼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79% 올랐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교통망 구축 등의 호재로 이미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상승폭이 완만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의 한 농지입니다.
이 땅의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만 1,000원으로 7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교통 호재와 인근 주택단지 개발 상승세를 탄 겁니다. 교통 인프라나 역세권 주변의 기대 심리가 가장 적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개별 공시지가의 토대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3만 1,200여 필지의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79%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인 9.42%보다 낮았고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전년도 상승률 7.68%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됐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지 동계올림픽 등으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서 지가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리 어느 정도는 반영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완만하겠지. 지역별로는 고성과 양양, 영월이 9%를 초과한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관광 수요 증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투자 수요 증가, 레저 스포츠 활성화, 귀농 전원주택 등의 수요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해양 레포츠에 대한 인지도도 많이 높아진 그런 상태고 그 교통망도 크게 확충이 되다 보니까 도내 최고지가는 원주시 중앙동으로 제곱미터당 1,000만 원, 최저지가는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로 제곱미터당 220원이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 달간의 이의 신청과 재조사 등을 거쳐 오는 4월 12일 최종 공시됩니다. MBC 뉴스 김신아입니다. 분양받은 강아지의 환불을 거부당하자 강아지를 집어던진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9일 애견 분양가게에서 생후 3개월 된 반려견을 던진 이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분양받은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홧김에 강아지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올해부터 옛 삼척도호부 관아터 복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삼척시는 죽서로 일대 삼척도호부 관아 유적 복원을 위해 올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 설계와 1차 복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170억 원을 투자해 관아터를 복원하고 역사 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삼척 죽서로 일대는 조선시대까지 행정중심인 도호부 관아와 객사가 있던 곳으로 그동안 발굴조사와 주변 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